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요즘 분양단지들 분양 초기 단계에서 원가 상승 핑계로 분양가 올리고 지금 미친 듯이 가격을 24시간 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술 더 떠서 착공에 들어가면 공사 현장에서 정상적인 자재가 들어가야 할 곳이 순살로 둔갑, 철골 자체를 텅 비게 만드는 수법에 자재를 털어서 자재 비용을 아끼는 짓들을 하고 있죠. 아파트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골격은 철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건물의 내구성을 확실하게 보강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자재를 눈 감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빼돌리게 되면 당초 설계상에 존재해야 할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종이집이 되어버리는 거죠. 봄비를 맞아도 뭉개질 수 있는 내구성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입주민은 한 방에 폭삭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건물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실이 입주하면서 외벽에서부터 표를 내기 시작하고 쩍쩍 갈라지는 콘크리트 혹은 누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숨겨져 있던 부실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면 이미 호구가 되어 물린 걸 알게 되면서 땅을 치게 되죠. 이건 그냥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수준 아닙니까? 이런 행태들이 그냥 요즘 들어서 그대로 딱 걸리게 된 거죠. 근데 서울 도심 복합사업 선도지역 6개 구역 가운데 3개 구역이 철근을 누락한 업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이죠. 증산 4구역, 쌍문 동측, 서측 설계를 맡았던 업체였는데요. 주로 3개 업체는 LH 정관업체여서 LH에서 퇴직을 하고 이직했던 구성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라는 점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호 간의 부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만큼 가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도심복합사업지구 특히 증산 4구역, 쌍문 동서측 사업이 그냥 중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증산 4구역은 최대 공급 물량을 가지고 있고 분양가도 이미 추정 분양가 형태로 나와 있는 서울에서 6억대 분양이 가능한 곳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져서 사업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6개 선도지역 중에 가장 분양 일정이 빠른 곳이라 할 수 있는 신길 2구역이 그래도 이 무량판 부실 문제에선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죠. 최근에 본격적인 분양 윤곽을 드러낸 곳이기도 하고요. 빠르면 하반기에 사전 청약 형태로 분양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양가 자체가 지금 무턱대고 가격 라벨을 찍어대는 곳들과는 그래도 분양가 면에서 제대로 눈에 들어온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규모도 1300세대 가까이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빅 사이즈. 더군다나 최대 층수가 용적률 상한선이 최근 해제가 돼서 45층으로 지어지죠. 서울에서 지어진 신축 중에 이렇게 랜드마크에 가까운 키높이를 가진 아파트 신길 뉴타운 쪽에서는 볼 수가 없었죠. 여기 고층 쪽에 당첨이 된다면 상당한 조망 권력이 기대가 되는 곳이죠. 무엇보다 초반에 언급한 대로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가격대. 분양가가 착합니다. 이미 분양가 산정이 끝난 곳이죠. 얼마나 다행인지. 물론 변동폭은 있겠습니다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둬놓을 수 있는 가격대죠. 분양가는 6억대. 이건 민간 분양 단독으로 진행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죠. 확실히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공공분양 시스템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 브랜드로도 나오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좀 저렴해야지 정말 지금 나오는 분양가는 무슨 불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전 분양가도 다 태워버릴 기세죠. 이런 분양가 대비 지금 서울 집값이 물음표 투성이기 때문에 반등 추세가 운운하지만 실제 거래 현장 들여다보면 점점 누더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승 지표와는 다르게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서초구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현재 상황은 고점 42억 대비 36억을 찍고 있습니다. 강남의 완벽한 부활 신호 아직 터지지 않고 있죠. 이렇게 비싼 데를 왜 봐야 하느냐. 물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집값 수위가 까여야 되잖아요. 상징적으로 가격이 좀 내려와줘야 집값이 제대로 된 포지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반포로 가보면 아크롤 리버파크의 충격 10억 가까이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직전 거래가보다는 살짝 올라섰지만 38억 선은 계약 취소가 된 사례도 있어서
이거 뭐 조금 미등기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그래도 고점을 넘어서기에는 버거워 보이고. 그리고 도곡 렉슬 최근 전세가 반토막 났고요. 매매가 역시 반등의 소식이 있자마자 다시 25억 선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7억 선으로 이런 궤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잠실 리센트 23억에서 24억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고요. 신길 2구역과 가까이 있는 영등포 푸르지오 고점 12억 대비 9억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보문 아이파크 여기는 뭐 굉장히 낙폭이 큰 편이죠. 고점 12억 대비 6억 8천 선까지 떨어졌네요. 상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분당 쪽 탑타워빌 고점 15억 대비 11억으로 내려앉은 상태. 중대형 평수 40평대입니다. 판교 쪽도 중대형은 약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고점 32억 대비 2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거래가의 지표가 주는 하방 압력은 9월 20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 당장 뭐 집값 추세와는 상관없는 부동산 PF 부분에서의 위기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뭐 공급 부분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근데 자금 유동성을 회복하게 되면 공기 연장을 단축시켜서 더욱 신규 공급 속도가 높아질 거라 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그리 크질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피스텔 같은 주거 구조를 가진 곳들, 주택수에서 빼준 것도 뭐 당장 주거용 오피스텔이 거의 뭐 찬밥 시세인데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해법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당장 수요가 원하는 건 지금 무턱대고 올라가는 분양가 커버를 좀 쳐주고 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신축 공급이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장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부터 뭐 아무런 소식이 없거나 밀리거나 하는 답답한 상황이어서 그리 좋지 못한 대내외 악재가 더욱 구축 매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보이죠. 올해 안으로는 집값 추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라서 이렇게 신축에서도 공급이 나오질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가능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 분양이 과열 양상으로 가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민간 분양 가격대는 잘 필터링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말 집값이 한번 출렁거리면 이거 뭐 고분양가로 물고 들어간 곳들 죄다 고스란히 빚덩어리가 되는 거죠.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 줄이기 위해선 일단 다른 형태의 분양단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분양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 좋겠는데 실상 뭐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죠. 그래도 나름 고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가성비를 가진 곳이 바로 신길 2구역이라는 사실이고요. 공급 규모도 1332세대, 나름 경쟁력 있는 도심복합 사업에서 나오는 정비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업 승인 계획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평형은 597484 타입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교통환경은 제일 가까운 역이 영등포역, 그리고 신길역 접근성 좋고요. 기본 W역세 아파트. 일단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이 장점이죠. 더불어 충분히 접근도 가능하고요.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이 20-30분이면 걸어서 충분히 도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호재 예고돼 있죠. 영등포역에 신안산선이 들어서게 되죠. 안산에서 여의도 라인을 연결하게 되고요. 게다가 보라매역과 대방역을 거치는 신림선도 지난 5월에 이미 개통이 돼서 흐르고 있습니다. 2호선과의 연계성 생겨서 강남동선 나오게 되죠. 상당히 강력한 역세권 대장단지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분양가는 이미 추정 분양가로 가격대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5구제곱 6억 8천, 84제곱 8억 9천 선. 주변 시세 보시면 보라매 SK뷰가 고점 17억 대비 13억 선 가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 17억 선상이라는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12억 저점에서 올라온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이걸 뭐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절대 아니겠죠. 일단 신길 2구역은 서울에서 첫 단추, 가장 빠른 도심 공공복합사업지로 분양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번에 신길 2구역은 무량판 구조가 문제가 됐던 업체와는 상관이 없는 도심복합사업지이기 때문에 사업 일정에는 지장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당초 가장 빠른 사업지였는데 이제 뭐 이런 문제에서도 자유하니까 더욱 속도를 내서 분양 일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하반기 부동산 상황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죠. 금리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얼어붙으면서 매매가는 다시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 높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스탠스가 견고해 보여도 돌덩어리는 결국 오한마로 깨지기 마련이죠. 결국 금리가 2% 위에 있는 미국 통화 쪽으로 돈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책으로 그때그때 이 간격을 메운다 해도 결국에는 수출을 통해 돈을 벌어서 메워야 하는데 중국 위안화까지 약세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중요 교육국인 중국 경기마저도 죽을 쓰고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무역 수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뭐 유가까지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물가라는 아킬레스건을 물고 있는 한국은행 금리를 하반기에 올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시중은행 금리 요동치게 될 것 같죠. 그러니 잘 체크하셔서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제 뭐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곳으로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리스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서울 민간 분양 가격대가 엄청난 수위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분양가가 6억대인 곳이 나옵니다. 이런 데는 콕 집어 넣으셨다가 도전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브라운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